근데 한동훈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 카드를 두고 찬성을 하는 쪽이 있고 반대를 하는 쪽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대략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표 한 장만 보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확장력. 한동훈 장관. 찬성론자들은 야, 이 한동훈 장관의 이 대중적 인기를 보세요. 중도층까지 충분히 이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한동훈 장관은 보수층에서만 인기가 있어요. 확장력이 없어요. 당정 관계를 한번 볼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당정 관계요. 한동훈 장관의 그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미션만 받아가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할 말하는 여당을 만들 겁니다. 한 장관이.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논란. 대야 관계를 한번 볼까요? 야당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 vs 피의자. 이런 뭐 검사 vs 피고인. 이런 구도가 잡혀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여야 관계가 더 아마 강대강으로 대치가 심화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험. 한동훈 장관이요.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 경험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선거판을 바꿀 카드가 분명히 될 거예요. 경험은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정치 초보예요. 앞으로 이 노인 숙제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략 지금 구도가 이렇습니다. 찬성론자, 반대론자 그들의 주장은 저러한 것이죠.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뭐 요약 좀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아까 정말 너무 멋지게 요약한 저 한 표를 보시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할 만한지 해서 좋을지 아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국민의힘 바깥에서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한동훈 장관을 비토하는 건 뭐 100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적이니까요. 아, 위협적이어서. 매일같이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투샷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는 정의를 실천하는 검사 출신의 비대위원장과 또 한 명은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정에 서야 되는 피의자로서의 모습,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극적 대비가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상징하는 586 운동권, 그리고 운동권보다 더 못한 도덕성을 지닌 대표와 참신하고 신선한 당대 비대위원장의 모습, 뭐 극적 대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한 번도 하지 안 해봤다. 따라서 비대위원장 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여의도 문법을 너무 과하게 믿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현직 대통령도 지금 뭐 정치 경험이 미천하지만 바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대선에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어떤 게 걱정이세요?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의견의 일치가 아직은 5, 6명의 뭐 정말 빅마우스들이 반대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실은 당대표하고 달리 비대위원장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임명직입니다.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당대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힘을 발휘하고 힘있게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큰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를 따져서 한동훈 장관 안 된다, 정치 경력 없다, 뭐 나중에 쓰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토를 놓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아마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보다도 더 골머리를 썩을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떻게 하면 이제 일치를 이뤄낼까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연석회의 등등을 통해서 저는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하루 이틀 시간을 두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추대되면 정말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박수 받는 과정에서 임명되어야 되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이 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주세요. 갑론을박 그래픽 정리되어 있는 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각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장책없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오른쪽 빨간색 박스에 저렇게 담겨져 있어요. 장해찬 최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 4가지 항목 가운데 어떤 점이 가장 납득이 안 되며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설명을 이어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납득이 안 돼요. 전부 다 납득이 안 되세요? 아니 그러면은 보수층 포함해서 중도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데려오면 됩니다.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뭐 설마 민주당 역선택 혜택 누리는 유승민 전 의원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깊은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당원들의 목소리나 민심을 더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얼마 전 있었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반대한다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뚜렷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다 물러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뭐였죠? 정치 경험? 뭐 정치 경험 뭐 또 있었고 대야관계? 네, 대야관계.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말고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대야관계가 갑자기 뭐 부드러워지나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에서 예산안이나 법안 조율 잘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이 오면 내가 공천받는데 불리할 것 같다라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니까 아무 이유나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으로 누가 좋을지 한번 들고 나와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 반이네요. 1시간 30분 정도 후에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이 이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지를 회의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다 참석하고요. 플러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들 있죠? 이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갈지 뭐 다른 카드로 갈지 오늘 아마 그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또 갈래가 잡힐 듯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 활용법을 두고 이러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중히 다루자, 아껴 쓰자, 뭐 이런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상처가 뭐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카드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어디다 배치하는 게 좋을 거라는 개인적 생각이세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입니까?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특히 중요한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당의 주자일수록 그런 것들을 잘 좀 우리가 배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껴 쓰자, 소중히 다루자.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은 저 구준이라는 비대위원장 말고요. 선대위원장을 시킵시다. 전국 쫙 돌아다니면서 후보들 지원 유세 같은 것도 해주고 바람을 확 불러일으켜줄 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쓰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움직임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 펼치시는 분들 의견에 일견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할 게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비대위원장으로 쓰면 다음에 못 쓰고 선대위원장으로 쓰면 다음에 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뭐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여론과 언론은 어차피 한동훈 장관에게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아껴 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이런 중요한 결정은 한번 하시면 제가 바꾸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중이 이미 한동훈 장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 어렵다라는 것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어떤 반대의 이유로 펼치는 그
원인들 있잖아요. 네. 뭐 중도층이 어떻게 더 소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른 방식들을 이렇게 덧대는 걸 좀 고민을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이준석 같은 그런 분들을 저는 함께 하는 게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게 네. 중도층 확장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또 어떤 정책들로 이렇게 조금 더 소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든지 뭐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등판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할지 고민한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딱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지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요. 비대위원장을 해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못 맡는다 이것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요. 그리고 나중에 플러스 비대위원장도 하고 장해찬 최고께 질문을 드릴게요. 비대위원장도 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보통은 비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죠. 당연직으로 그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선대위원장만 하라는 것은 네. 정치 좀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소모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선대위원장은 권한이 없어요. 네. 비대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권한 없이 그냥 전국 뺑뺑이만 돌면서 고생만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귀중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한 장관이 지금 보수 진영과 전체 국민들에게서 받는 지지를 생각해 보면 권한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지연 유세만 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아깝다고 봐야겠죠. 이 공천 국면, 총선 국면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인 것과 공관위원장이 누구냐인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는 아까운데 선대위원장으로는 쓰겠다? 이거는 정치를 아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실권은 주기 싫다라는 말을 점잖게 하는 것밖에 안 돼서요. 크게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셈법이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러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 출신이라는 거, 또 하나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 이것이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 입으로부터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검찰 출신에 대한 그런 국민적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제일 문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에 모시는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평시 같으면 또 뭐 배워가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선거가 4개월도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